네, 최근 일주일 동안 글로벌하게 주가 지수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달러와 글로벌 달러와 DXY라고 하는 건데 구글에 보면 다 나옵니다. DXY 같은 경우에도 최근 한 2주일 동안 한 3%, 4% 정도 약세, 달러와 약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WTI 유가 이게 뭐 전에 마이너스 유가로도 갔다고 하지만 사실상의 저점은 한 20달러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4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그 저점 대비 이 2배 정도 올랐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금리.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게 미국이 정부가 발행한 국채 10년짜리 금리인데 이것도 지난번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0.4%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이제 지금은 0.9%까지 올랐습니다. 주가 지수도 한국의 코스피만 보더라도 이게 145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2200에 거의 근접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 바이러스 이전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에 거의 근접했고 S&P 500의 경우에는 뭐 3,400이 고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3,200까지 올랐으니까 이것도 거의 대부분 다 회복했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주가 지수의 상승을, 그러니까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크게 하락했던 주가 지수가 상승하는 과정을 이 기술적으로 많이 봐왔어요. 그러니까 전체 하락폭의 50% 여기서 조정을 일부 받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67% 3분의 2선.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왔고, 그리고 이제 200일 이동 평균선이라고 하는 경기선 가지고 많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 주식이 채권, 그 다음에 외환, 그 다음에 이제 상품, 커머더티죠. 이걸 다 볼 때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기술적 분석으로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뭐 V니, U니, W니 이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회복되는데 V자형으로 곧바로 회복할 것이냐, 아니면 V자형을 회복했다가 다시 둔화가 되는 W자형일 것이냐, 아니면 U자로 상당히 오랫동안의 침체를 겪을 것이냐. 뭐 근데 지금 주식시장의 모습은 V자형 반등인 것 같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W자형일 가능성은 높습니다. 여전히 4분기에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면서 다시 경기가 둔화가 되는, 락다운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V, W, U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게 G냐 R이냐라는 게임인 것 같아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G는 그로스라는 의미로 우리가 여기서 계속 성장해 나간다고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냐, 유가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냐, 아니면 또 한 가지 가능성은 그냥 리커버리 아닌가 혹시? 그러니까 예전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는 맥락으로 리커버리 한다는 걸로 그냥 경제가 예전 상태에서 더 성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타격이 큽니다. 실업자들도 많이 양산이 됐거든요. 뭐 실업 지표가 좋아진다고 하지만 예전보다는 확실히 실업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가지는 못하고 그 밑에 정도가 될 건데, 어쨌든 이게 이제 그로스, 더 성장하고 더 성장한다는 맥락으로 주가가 올라간다기보다는 예전 상태로의 복귀라는 관점에서 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거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전 상태로 지수가 복귀하고 나면 지수의 상승세가 현저하게 약화가 됩니다. 제가 그걸 예전에 2001년 9.11 테러 때 안 봤거든요. 9.11 테러도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이번에 바이러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그때도 주가가 수직으로 추락을 했다가 V자형으로 반등을 해요. 그 당시에도 지금처럼 뭐 난리가 아니었죠. 지금처럼 글로벌 경제가 엄청나게 좋아진다. 뭐 그 당시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끌어오르는 애국심, 그리고 복수를 한다고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하면서 미국 정부가 돈을 엄청나게 쓴다. 뭐 중앙은행도 어떻게 하겠냐. 계속 완화 정책을 써야지. 뭐 그러면서 이제 이게 10월 달에 9일 테러 이후로 건 한 달 이상 떨어졌던 주가가 급반등을 합니다. 근데 딱 이전 수준까지 돌아가니까 상승 탄력이 현저하게 약화되면서 오르락 올라갔다 다시 떨어지고 올라갔다 다시 떨어지고 이렇게 6개월을 가고, 그 다음에 2002년 4월 달에 가서는 일시적으로 지출이 늘어났던 게 다시 지출이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이게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 9.11 테러 때 발생했던 저점보다 훨씬 더 많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때 썼던 지출이 일시적이었던. 전쟁 언제까지 할 건 아니죠. 아프가니스탄 전쟁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거 뭐 지출 더 이상 할 건 아니다라는 맥락. 이번에도 아마 그러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더 풀을 떼서 더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할 것이다. 미국의 정부나 중앙은행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이게 그렇게 계속 쓴다고 해가지고 경제가 그렇게 계속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영원히 성장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잠재적인 성장의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이상으로 돈을 계속 써버리면 그거는 후유증이 굉장히 커요. 버블. 나중에 그 버블 붕괴의 충격을 나중에 누군가가 또는 국민 전체가 부담해야 되는데 정부나 중앙은행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니겠죠. 특히 올해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고 하든 아니면 민주당 후보가 새로 대통령이 되든 앞으로 또 4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법을 일으켜 놓으면 4년 동안 법을 청소한다고 시간 다 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기록했던 주가의 고점을 뛰어넘어서 주가가 계속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좀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한데 나스닥은 이미 그 전부터 고점에 거의 근접했어요. 나스닥이 최고치가 나스닥 주가 지수가 만에 거의 근접했었거든요. 9,840 얼마인가까지 갔을 겁니다. 지금 9,800까지 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뚫고 확 올라간다라는 생각, 그로스를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 하니까 요게 이제 나스닥은 올라올 만큼 올라왔으니까 그 다음에 다우존스 이런 거 막 끌어올리는 것이죠. 다우존스는 아직까지 고점 대비해서 꽤 남았거든요. 다우존스가 지난번에 2월 달에 사상 최고치가 거의 3만에 근접했습니다. 29,000 얼마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다우존스 3만, 나스닥 만, 뭐 이렇게 이제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약간 못 미쳐가지고 뭐 1, 2%, 2, 3% 정도에서 폭락을 했는데 지금 다우존스는 이 3만 포인트에서 한 10% 미친 27,000포인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스닥이 상승의 한계 오기 시작한 게 2주 전부터인데 그때부터는 다우존스 지수 같은 전통 종목, 언택트라고 하는 그런 종목들, 새로운 기술의 종목이 아니고 전통적인 종목들이 막 치고 올라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죠. 이게 시장이 그로스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리커버리를 생각한다. 그래서 G가 아니고 R로 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면 이 고점까지 올라오게 되면 이것저것 다 올라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가지수 전반의 상승 탄력이 현저하게 약화가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연준의 눈치를 봅니다. 파월이 좀 무슨 이야기를 할까. 근데 파월이 여기서 우리가 더 서서 버블을 만들 테니 안심하고 투자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리가 없잖아요. 이미 파월은 우리가 장기 침체로 갈 수 있다는 경고를 5월 말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우리 이거 진짜 제대로 회복하고 제대로 다시 성장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선거철이기 때문에 미국이 11월 2일부터 11월 2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죠. 미국은 11월 첫 번째 주 수요일 날 그때 대통령 선거를 하고요. 대통령 선거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선거를 다 합니다. 대통령은 4년에 한 번씩 선거를 하지만 하원 의원들은 2년에 한 번씩, 주지사, 뭐 주의 하원, 상원 다 이제 선거를 하죠. 다만 상원은 임기가 6년이고 의원이 그래서 3분의 1씩 2년에 한 번씩 3분의 1씩 교체를 하는 선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2일 날 미국에 하는 선거가 어마어마한 2년에 한 번씩 있는 또는 4년에 한 번씩 있는 어마어마한 선거인데 그걸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가자라는 그러니까 이번 바이러스 문제에 대해서 그런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여기서 주가를 더 끌어올리는 게 도움이 될까요? 그렇게 해서 법을 만들면 본인이 재선하더라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왔으면 트럼프 대통령도 더 이상 주가를 그렇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주가가 전반적으로 다 바이러스 확산 이전에 고점에 온 상황에서
여기서는 기대치를 많이 낮추셔야 된다.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여기서 이제 푼 돈 때문에 그로스가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게 실업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돈을 푼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공장이 있어야 되죠. 공장이 만들면 됩니다. 근데 그 공장에서 나온 물건을 사람들이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지금 소비자들이 그냥 아무 물건이나 사는 거 아니죠. 있는 것도 사고 있는 것도 사고 그러지 않습니다. 굉장히 현명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해요. 이 때문에 돈이 많다. 그걸로 공장을 짓는다. 라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뭔가 더 사고 싶어 하는 뭔가의 새로운 물건들이 나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길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경제는 소비자가 돈 많이 주면 소비가 일어나면서 경제가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수요 측면의 경제학도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런다고 경제가 성장하는 거 아니다. 사람들이 정말 사고 싶어 하는 새로운 물건, 혁신적인 신제품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요거는 공급 쪽 경제학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일시적으로 경기가 둔화됐을 때는 수요 쪽에 부양을 합니다. 근데 이까지 오고 나면 더 이상 수요 부양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경제학계의 일반적인 생각은 요까지만 수요 부양하고 그 다음부터 경제가 더 좋아지는 거는 이거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와야 된다.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그냥 돈만 계속 주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버블이나 굉장히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고점까지 지난번 고점까지 올라온 상황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행동하셔야 되겠죠. 조심스럽게 행동은 그렇습니다. 이거 계속 올라갈 것이야 생각하고 길게 갖고 가는 것이 아니고 짧게 끊어치는 그런 이제 뭐 야구에서 방망이를 짧게 잡는다, 길게 잡는다, 홈런 치겠다고 덤비는 것과 내가 내야 안타라도 쳐야지, 뭐 투수 옆으로 빠져서라도 내야 안타라도 쳐야지 1점 내는 데 집중하자 이런 거하고 달라지듯이 지금은 배트를 짧게 잡고 가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달러 말씀드렸는데 이제 주식 이야기 말고 환율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달러화 값이 글로벌 달러화는 미국 달러를 유로화, 엔화 이런 이제 글로벌하게 선진국들 다른 선진국들 통화에 대비해서 환율을 나타낸 걸 글로벌 달러화라고 부르는데 최근 한 2주 동안 3% 정도가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달러화의 하락은 일반적으로 미국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거나 또는 글로벌 경제가 좋아진다고 해서 그렇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흔히 뭐 리스크 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위험을 부담할 마음의 준비가 된 거죠. 도저히 투자를 못하겠어. 너무 위험해가 아니고 아이고 지금은 세상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나도 좀 더 위험한 거라도 좀 해볼까? 수익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런 걸 리스크 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상태가 되면 달러 값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최근에 나타나는 모양은 확실히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돈을 더 많이 쓴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ECB가 돈을 이제 어마어마한 돈을 쓰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 상황이면 유럽이 저렇게 돈을 많이 쓰면 유로화가 약세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유로가 많아지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환율이라고 하면 굉장히 복잡한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을 하지만 가장 강력한 힘은 유로도 달러하고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가 좋아지면 달러가 약세로 가면서 유로가 강세로 가는 힘이 있습니다. 유럽이 돈을 많이 푸는데 그러면 유로화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만은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동안 미국이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근데 달러가 약세로 안 가고 오히려 강세로 갔었거든요.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글로벌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다. 사람들이 리스크를 오프 시켜버리는 거죠. 나 위험 투자 안 해.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강세를 보였던 것이고 지금은 사람들이 리스크를 또 부담할 준비를 해요. 마음의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떨어지고 그럼 달러가 떨어지면 유로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달러를 아까 말씀드린 DXY 글로벌 달러화 지수라고 보통 그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쓰는데 그 DXY의 60% 이상을 유로화가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달러가 떨어진다는 이야기, 유로화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국 위안화도 마찬가지죠. 중국 위안화도 지금 7.20 지난 10년 동안 이 최고치까지 치고 올라가다가 지금 다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7.10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여기는 뭐 달러와의 강세도 약세도 영향을 미쳤고, 그다음에 중국 인민은행 자체가 지금 위안화 환율을 그렇게 끌어올리고 싶어하는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위안화의 중국 정부나 중국 인민은행의 정책 방향은 고시환율을 보면 되거든요. 고시환율이라는 거는 시장에서 이제 그 트레이더들이 거래를 하면서 만드는 환율이 있는데, 특정 시간에 중국 인민은행이 이 환율로 대규모 거래는 우리가 다 받아줄게. 달러를 사는 거든 파는 거든, 위안화를 사는 거든 파는 거든 다 받아줄게라고 고시 환율을 정하고 거기서 이제 대규모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중국의 다른 나라들은 일반적으로 이 고시 환율, 우리도 고시 환율 있어요. 근데 딱 그때 시점에 시장 환율, 막 변하듯 시장 환율을 고시 환율로 한국은행이 고시를 하는데, 중국은 중국 인민은행의 고시 환율이 그때의 시장 환율하고 좀 다르게 고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위안화는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가 정확한 식은 이제 중국 인민은행이 알려주지 않는데, 왜냐하면 자기들 이거는 이제 일종의 영업 비밀이라기보다는 정책적인 고려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고시환율을 시장 환율보다 계속 낮춰서 내놓는다라는 거는 중국 인민은행이 위안화 환율이 올라가는 걸 원치 않는다. 위안화 환율이 떨어지는 걸, 안정되는 걸 원한다. 그런 각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원 환율도 그래서 많이 떨어졌죠. 지금 1,200원 근처까지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달러와 영향도 받고 위안화 영향도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금리를 보면 미국 10년짜리 국채금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요 10년짜리 국채금리하고 금리를 볼 때는 저는 세 개를 봅니다. 세 개를 보는데, 미국의 10년짜리 국채금리를 제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2년짜리 국채금리를 봅니다. 이 2년짜리 국채금리는 단기적인 자금 사정과 관련되어 있고, 미국 연준이 연방기금리를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단기금리는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정책이 뭔가 바뀔 것 같다 싶으면 연방기금리는 정책을 바꿔야지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2년짜리 국채금리는 정책이 바뀔 것 같다 그러면 요게 반응을 합니다. 금리를 낮출 것 같다. 2년짜리 국채금리가 떨어지고요. 금리를 올릴 것 같다. 2년짜리 국채금리가 올라갑니다. 10년짜리 국채금리는 정책 영향이 크지는 않아요. 2년짜리 국채금리는 정책의 영향이 한 80%쯤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10년짜리 국채금리는 정책의 영향이 한 20%, 3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보다는 경제가 어떻다 이런 걸 보는 것이죠. 경제가 어떻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가 불안정해진다, 안정되고 있다, 성장성이 높아지고 있다, 낮아지고 있다, 정부 재정이 좋아지고 있다, 나빠지고 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적인 상황이 그렇습니다. 경제를 어떻게든 회복시켜 놓으려고 정부가 돈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거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채 발행으로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번에 3차 추경을 하면서 국채 발행이 현저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채권 시장에서 사야 되거든요. 물론 중앙은행이 이걸 이제 시장이 못 사면 내가 사주겠다라고 합니다. 미국도 양적 완화라는 거 하고, 한국은행도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채권 시장이 불안정해지면 이번에 3차 추경으로 나오는 국채를 한국은행이 상당량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채권 시장이 걱정하는 거는 이거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앞으로도 아마 계속 이럴 것 같은데, 이러면 앞으로 채권을 사고 또 사고, 이게 채권의 홍수가, 국채의 홍수가 생기는 거 아닌가. 거기다가 기업들도 돈을 못 벌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글로벌하게 미국도 그렇습니다만 기업들이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 약속을 했어요. 고용을 예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겠다. 미국의 경우에는 6월 말까지 고용을 예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각서를 쓰고 정부 지원금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업이 좀 채권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돈 번 건 없고 몇 달 동안 아무것도 못 했는데, 거기다가 뭐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손실이 어마어마하죠. 그걸 어떻게 메꿀 겁니까? 채권 발행해야 될 거예요. 아니면 유상증자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채권이든 주식이든 수급이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전 세계에서 V자형 회복을 생각하면서 들어와서 수요가 많았습니다만, 앞으로 이 공급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그게 처음으로 채권 시장에서 국채나 외사채 공급량이 증가한다고 이게 금리가
불안정하는, 좀 올라가는, 이게 2년짜리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런 현상은 10년짜리가 반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세 가지 금리를 본다고 했는데 미국의 하이드 스프레드, 그러니까 신용이 안 좋은 기업들이 얼마나 국채 대비해서 높은 금리로 거래가 되는가. 이거는 이제 사람들의 전반적인, 시장의 전반적인 리스크에 대한 태도, 이런 거, 기업 부도 위험 이런 걸 볼 때 쓰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이제 채권 시장 이야기하는 거는 금리, 단기 금리는 안정돼 있어. 2년짜리 금리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고. 근데 야, 이게 경제가 좀 좋아지는 것도 있고 앞으로 채권 발행 엄청 늘어날 것 같은데 이번이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라고 하면서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가 우리나라 이제 단기 금리 1년, 2년짜리 국채 금리하고 10년짜리, 30년짜리, 20년짜리 국채 금리 사이에 금리 차이가 커지고 있거든요. 요게 이야기하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은 계속 돈을 풀고 금리를 안정시키려고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국채 발행량이 계속 증가할 것 같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WTI 유가, 마지막으로 유가를 보면 유가가 40달러, WTI가 40달러까지 올라갔어요. 이것도 일종의 이제 경기 회복의 그런 신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걸 너무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가 좋아져서 수요가 증가해서 유가가 그렇게 올라갔다라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는 이제 그 오페크 플러스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들어가죠. 오페크에. 얘들이 원래 7월부터 감산했던 걸 다시 원상 복구시키기로 했는데 한 달 더 유예를 했습니다. 감산을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유가가 올라간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전부 다 리커버리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다 바이러스 확산 이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자. 뭐 이게 지금 이제 시장의 핵심 테마이기 때문에 이 근처로 온 애들은, 고점 근처로 온 애들은 이제 상승 탄력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아직 저 밑에 있는 애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중간쯤 온 애들은 조금씩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이런 각도로 보면 유가가 최근에 급하게 올라오는 거는 이게 이제 그 WTI 유가가 1월 달에 60달러 위에 있다가 2월 달에 바이러스 확산쯤 될 때 50달러 뭐 초반까지 떨어져 있다가 훅 떨어진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WTI 유가도 50달러 정도까지 치고 올라가는 힘은 있다. 근데 이건 어차피 전부 다 리커버리하는 그런 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